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해당 과정입니다. 드디어 세포호흡에 이제 첫 발을 정확하게 내딛는 그런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 지금 여기 보면 뭔가가 어려워 보이지만 이걸 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등학교인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간략하게 모식도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일단 구체적인 과정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요걸 모식도로 나타내면서 간단하게 뭘 기억해야 되는지 뭘 알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학습 목표를 보면은 해당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냐, 그리고 해당 과정의 결과 뭐가 만들어지냐, 이거를 알면 된단 말입니다. 자, 해당 과정은 일단 말부터 풀어볼게요. 이 단어들이 한문과 영어가 막 혼합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 해자가 분해하다 할 때 그 해자입니다. 나눌 해자야. 이 당자가 포도당 할 때 당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포도당을 나누는 과정이란 얘기입니다. 쉽죠? 포도당을 쪼개는 과정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포도당을 쪼개. 왜 쪼개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세포호흡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배우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고 배웁니다. 그죠? 여기 보면 자, 여기 이렇게 세포가 있고 여기 포도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네. 요 포도당을 요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미토콘드리아가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거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ATP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포도당은 크기가 커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 쪼개야죠. 그게 무슨 반응이다? 포도당 쪼개는 반응. 쪼개니? 쪼개. 그러니까 포도당을 쪼개는 반응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표현을 해서 해당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영어로는 글라이콜라이시스라고 부릅니다. 자, 보면 포도당이 있고 외울 필요는 없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들으세요. 자, 포도당이 있으면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따라올 때 제일 중요한 건 탄소수의 변화입니다. 탄소수의 변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당 과정을 포함한 세포호흡에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포도당이 탄소가 6개죠. 셋, 넷, 다섯, 여섯. 탄소를 동그라미로 할게요.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요 결합을 하나하나 깨면서 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야금야금 꺼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는 게 세포호흡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결합을 깨서 그냥 결합을 깨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에너지가 튀어나오는데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면 그 에너지는 열과 빛을 내면서 바깥으로 방출되고 끝납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인 ATP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그 첫 단계야. 보시면 자, 포도당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가공을 하는데 처음에는 신기하게도 ATP를 얻어내려고 하는 건데 ATP를 공급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ATP를 소모해요. 그래서 ATP가 ADP가 되면서 이 TP는 인산기가 3개고 인산기가 2개죠. 인산기 하나 날라갔죠. 그 인산기를 어디다가 썼냐면 포도당에다가 인산기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그죠? 포도당에다가 인산기 하나를 붙여놔 버렸어. 그래서 포도당 6인산이 됩니다. 됐죠? 그냥 인산기 하나를 붙여놓은 겁니다. 포도당 6인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쭉쭉 진행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ATP를 하나 더 사용을 합니다. 포도당에 ATP를 계속 공급을 해서 포도당의 에너지 레벨을 높여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하려면 이 에너지 레벨이 높아서 전이 상태, 들뜬 상태에 도달을 해야 반응을 잘하는데 포도당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안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쉽게 얘기하면 포도당을 들뜬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안 놀겠다고 하는 애를 계속 꼬시는 거야. 이거 줄게 놀자. 이거 줄게 놀자. 그러면서 포도당의 에너지 레벨을 쭉 끌어올려줍니다. 그래서 과당 16인산보다는 포도당이 에너지 레벨이 낮아. 포도당 여기 쓰면 에너지가 과당 162인산은 에너지 레벨이 여기 있습니다. 왜냐면 ATP를 공급해서 에너지를 끌어올렸으니까요. 그래서 과당 162인산 2인산 과당 162인산이 되면 반응할 만한 충분한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는 포도당 6인산, 과당 6인산, 과당 16 2인산 여기까지는 탄소 6개예요. 탄소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탄소가 3개짜리 2개로 쪼개집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여기를 가운데를 뚝 쪼갠 거야. 쪼개버립니다. 우리가 해당 과정을 하는 이유는 쪼개는 거야. 그래서 쪼갰습니다. 그러면 뭘로 바뀌냐면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이랑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 이 물질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탄소 6개짜리를 탄소 3개짜리로 쪼갰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를 했냐면 ATP를 얻으려고 이 반응을 시작을 했는데 ATP를 2개 넣어주기만 했어요. 내 아까운 피 같은 ATP를 공급만 해줬어. 근데 이제 살펴봅시다. 여기서부터 자, 요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 다음 단계들을 거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요 과정에서 요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이 이 물질로 바뀌는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NADH가 만들어집니다. NADH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ATP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이라는 물질에서 피루부산이 될 때 ATP가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앞에 숫자 2가 왜 붙었냐면요. 이 2가 왜 붙었냐면 여기 보면 이 지금 우리 요 과당 162인산이 이거 하나,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 하나, 그 다음에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 하나 2개가 된 거죠. 2개. 근데 요 반응은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이 요 과정을 거치면 써볼게요. 자, G3P가 쭉 해서 피루부산이 되면 이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NADH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ATP가 2개 만들어집니다. ATP 2개는 여기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야. 됐죠? 근데 또 다른 하나가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인데 이게 G3P하고 이성질체 관계라서 이거 2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G3P가 이렇게 변하면 DHAP가 G3P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이 2번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보시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바뀔 때 초창기에 ATP 2개를 씁니다. 즉, 이 과정을 뭐라 부르냐면 에너지 투입 시기라고 부릅니다. 에너지를 투입하는 거야. 때려 박아야 돼. 왜? 들뜬 상태로 만들어줘야 반응하니까. 그 다음에 얘를 들뜨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반 쪼개가지고 반응을 진행하면 NADH 하나와 ATP 2개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반응을 2번 할 수 있다. 그러면 2개의 NADH와 4개의 ATP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당 과정을 보면 그죠? 처음에 우리 기준으로 2개의 ATP를 손해봤어. 소모했죠. 내가 써야 되는데 이 과정에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을 진행하면 4개의 ATP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개 이득 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개의 NADH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개의 ATP와 2개의 NADH를 이득 받네. 이게 해당 과정입니다. 별거 없죠. 자,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막 나오니까 복잡할 수 있는데 결론만 간단히 얘기하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들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해당 과정을 정리하기 직전에 용어,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용어가 있어서 그거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DP의 무기인산이 달라붙어서 ATP가 되는 이와 같은 과정, 그죠? 인산기를 붙여주는 과정을 인산화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앞에 해당 과정에서 ATP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ATP 만들어질 때 ADP에 인산기를 붙여주는 반응이니까 인산화 반응인데 이 인산화 반응을 2가지로 구분합니다. 기질 수준의 인산화, 화학 삼투 인산화, 이런 인산화 2가지로 구분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런 구분을 하냐면, 보시면 인산화 반응은 여기 보면 여기 인산기 2개 붙어 있는 데다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없던 결합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동화 반응이죠. 동화 반응은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은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반응을 하는 거야. 즉, 이 ADP가 ATP가 될 때 주위에 있는 에너지가 들어가 줘야 이 동화 반응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에너지를 주냐 이거죠. 누가? 기질이,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어떤 화학 물질이 에너지를 제공을 하면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자, ADP에 인산기를 붙이는데 이 효소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만드냐, 이 기질 안에 있는 이 화학 물질의 에너지를 가지고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모식도를 보면 마치 여기에 인산기가 있어서 이렇게 붙어야지만 인산기 전이 반응이 기질 수준의 인산화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는 동화 반응을 하는 에너지의 소스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질이 에너지를 제공하면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ATP들은 다 기질 수준 인산화입니다. 화학삼투 인산화는 화학삼투 에너지를 이용해서 인산화가 일어나는 거야. 아직 안 배웠지만 이런 겁니다. 수소가 많은 데서 수소가 적은 데로 이동하는 이 힘, 수소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힘을 이용해서 ADP가 ATP로 바뀌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화학물질의 농도 기울기 차를 이용해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려고 하는 힘을 이용해서 ATP가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인산화 반응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화학물질, 즉 기질이 에너지를 제공하는 게 아니죠. 수소의 농도 기울기가 동화 반응을 할 수 있는 에너지의 소스가 됩니다. 이럴 때는 화학삼투 인산화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되겠죠? ADP가 ATP가 되는 걸 인산화라고 부르는데 이 인산화에 2가지가 있다. 기질 수준 인산화, 화학삼투 인산화가 있다. 그죠? 근데 이걸 뭘로 구분하냐면 인산화되는 에너지의 소스를 기질에서 갖고 오느냐, 화학삼투 에너지를 이용하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한다. 이것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총정리 해볼게요. 자, 총정리는 이제 쓸 게 많아서 쓰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포도당이 요렇게 될 때까지, 요 단계까지, 요게 과당 요게 과당 162인산입니다. 이 물질 명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단계까지는 ATP를 2개 소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뭐라 부른다? 에너지 투입기 혹은 에너지
투자기 이렇게 부르는 거야. 에너지를 투자하든 투입하든 하여튼 에너지를 소모하는 시기입니다. 소모하는 시기.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서 4개의 ATP를 만들 수 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한 과정을 통해서 2개의 ATP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이 한 번, 두 번 일어나기 때문에 총 4개의 ATP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2개의 NADH가 만들어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한 반응을 하면 NADH가 1개 만들어지는데, 그죠? 2번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 과정은 에너지 회수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2개 손해보고 4개 얻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알짜 반응으로 얘기하면 2개의 ATP를 획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NADH는 뭐 이 과정에서 NADH 들어간 거 없죠? 그러니까 2개의 NADH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을 하면 자, 해당 과정을 하면 이게 뭐냐? 포도당을 피루부산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죠? 이 과정에서 피루부산 정확하게 얘기하면 2개로 바꾸는 거야. 왜냐면 요거는 탄소가 3, 4, 5, 6개고 요거는 탄소가 3개니까 3개짜리 2개를 만든 겁니다. 탄소가 어디 낱개로 떨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탄소의 유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2분자의 ATP와 2분자의 NADH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왜? 포도당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바깥 공간. 그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세포라고 치면 여기 미토콘드리아면 이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요 바깥 공간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기가 세포질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포도당 하나가 피루부산 2개, ATP 2개, NADH 2개를 만든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ATP는 2개를 소모하고 4개가 나오고 요 2개를 소모하는 과정을 에너지 투입기라 부른다. 그죠? 그리고 4개를 뽑아내는 과정을 에너지 회수기라 부른다. 그리고 요 과정에서 2분자의 NADH도 만들어진다. 자, 강의 끝내도 되지만 얼굴 한번 보고 끝내려고 굳이 또 화면을 틀었습니다. 해당 과정은 생물 2에서 딱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처음에 에너지 들어가고 나오는 것까지 요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세포질 만약에 이거 좀 찝찝하다,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일반 생물학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일반 생물학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하지만 굳이 내가 하면 여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되겠죠? 해당 과정 어렵지 않죠? 할만하시죠? 잘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보시고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안녕.